자, 오부하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요, 오전에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충북 진천까지 가서 만나서 단일 팀이 되는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자, 어제 오후 9시에 남북 회담이 끝이 났을 건데 대통령은 오전에 이미 이 선수들과 만났고 오창까지 가졌습니다. 자, 따돌기로 간 거죠. 누가 보더라도요. 자,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간 부분은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에 대한 20, 30대, 10대 등의 동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문제로 20, 30대에게 문 정권이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고무줄처럼 조금 내려가면 다시 72, 또 내려가면 다시 72로 이렇게 하던 문재인 지지율이요, 지금 2주째 하락을 하면서, 물론 그쪽에서 발표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발표 내용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런 걸 인용할 때마다 그 발표를 믿느냐라는 말은 좀 생략하고 좀 들으세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논평을 하는데 비효율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리얼미터가 15, 17일 조사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5가 떨어진 67.1%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떨어진 원인 중에는 가상화폐 문제,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 혼란, 최저임금 혼란 등도 있고,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동시 입장 등 현안이 지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조사는 또 어떨까요? 이 데일리안이라는 매체에서 RN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1월 셋째 주 조사에 보면 62.9로 지난주보다 4%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1월 첫째 주에 70.8이었는데 불과 2주 만에 8%가량이 빠졌어요. 자,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60% 선도 붕괴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투자자 중에 20, 30대가 핵심 지지층인데, 문 대통령의 이 비썸이라는 거래소의 회원 250만 명 중에 20, 30대가 60%, 그러니까 150만 명이 20, 30대라는 겁니다. 15일 발표된 리얼미터, 그 다음에 CBS 조사에 보면 1월 2주차 지지율이 70.6%입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겁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이 세대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대에서 지지가 10%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김동연 부총리 파동이 있고 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 지금 20, 30대가 이 현 정권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스하키 팀 이 단일화는 20, 30대에게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비트코인은 갈 곳 없는, 한마디로 신분 상승이 막힌 20, 30대의 출구를 막았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화는 저 봐라, 입으로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의를 말하고는 실제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순식간에 공정성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 폭발로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급히 또 타켄민 등이 여론조사를 미리 통보받고 빨리 가서 한번 무마해야 된다 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오전에 충북 진천까지 먼 길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빙상장에서 연습하던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찾았는데요. 근데 쇼트트랙에서는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아이스하키는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고 있었죠, 최근에. 그래서 불안감이 대통령 앞에서도 묻어났다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단일팀 구성에 대해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한 세라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 감독하고 먼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감독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선수들 앞에서 단일팀 구성이 우리 아이스하키 팀에 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쏟게 하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씻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래 말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청춘을 3년 3개월 동안 불태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의 서름이 있거나 말거나는 두 번째고, 나는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박사를 하다가 외국 유학 갔다가 또 수많은 나의 길들이 직장에 다니다가 다 때리치우고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몇 년간 이걸 좋아서 미쳤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요, 어떤 대가나 이게 앞으로 좀 뜰 거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한마디로 열정을 이렇게 교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거 말 실수한 거예요. 정말로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해야죠. 자, 그래서 너네들이 이것만 좀 협조해주면 아이스하키가 인기 종목이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국에 여자 아이스하키 프로팀이 생긴다, 실업팀이 막 창단된다,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 거 비슷한 또 엿을 주려고 하는 치사한 말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사인한 유니폼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여자 선수들도 이리 오세요 했는데요. 자, 사진 촬영 때는 모든 팀원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원보디라는 말도 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국가대표들을 모아놓고 오찬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단일팀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 단순히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어 훨씬 더 좋은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랬는데요.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것도 아니고 북한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측에서 먼저 지랄 발광을 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던져주려고 숱하게 시도를 했지요. 자, 전에도 이거 한번 달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이었어, 그때가요. 그래서 정치의 희생양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던져줘버린 겁니다. 한국이 주도해서요. 북한이 꼭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장웅인가가 태권도 시범하러 문 대통령 출범하고 6월달인가 왔을 때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기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장웅은 우리는 관심 없다 이랬죠. 정치는 정치고 스포츠는 스포츠다. 그 말에 하나는 장웅의 말이 더 맞았지요. 물론 꼼수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단일팀 구성이 평창 이후에도,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상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솔직히 밝혔다는데 더 솔직해야지요. 우리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희생시켜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아니, 내 구상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경기력 저하 논란에 대해서도 의식을 한 듯 단일 팀이면 섞어 놓으면 오히려 팀워크가 깨져서 더 망가진다니까. 북한과의 단일 팀을 구성한다 해서 우리 전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에는 북한에 잘하는 선수를 섞으면 높아질 거라다가 이제 그거는 적어도 아이스하키 경기라는 특성을 이해해보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건 우길 수가 없으니 시인을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평창올림픽 흥행을 도와서 흑자대회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다. 아니,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평창이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눈앞에 대해서 남들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합 국가대표 투구가 내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극적인 성장 과정을 다룬 거 아닙니까? 남들은 불가능하다 해도 한때 막 10몇 대 빵, 20몇 대 빵, 30몇 대 빵으로 지다가 이제는 북한한테도 판판이 이기고 일본하고도 대등하게 하고, 그래서 출전국이라고 무조건 개최국이라고 무조건 출전권을 준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함으로써 저 정도면 출전해도 되겠다 해서 출전권이 나온 거예요. 자, 올림픽 흑자 대회를 왜 거기에 이야기를 합니까?
올림픽은 어차피 적자예요. 15조를 어떻게 흑자로 맞춰요? 자, 그래서 이미 이 문 대통령 오기 전에 정부 관계자들이 총동원됐다는 겁니다. 노태강,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정유라 성마 때문에 참 나쁜 사람 어쩌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잘렸다가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직한 노태강은 문 대통령 방문 하루 전 진천 선수촌을 찾아서 남북 단일팀은 1일 김정은 노동당의 평창 참가 이후 긴급 진전된 사안이다. 이제 이거 하루 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쉬워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은 미국 전지 훈련 중이라 따로 양해를 구할 시간이 없었다. 최순실 농단과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불참 등으로 평창 올림픽이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이 왜 들어갑니까? 지가 최순실한테 계피 받다고 매사 최순실을 집어넣습니까? 단일팀이 성공하면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선수를 설득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근을 쓱 끄집어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하는 거 보면 최순실이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하네요. 이에 선수들은 실업팀 창단과 대학 특기생 제도 신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대표팀의 골키퍼의 객인 신소정은 단일팀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했고 스스로 불쌍하다 생각도 들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이래갖고 실업팀이 생겨서 너들 미개 살릴게 라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도종환 장관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대통령 방문에 이렇게 동행을 했고 도 장관은 40분간 선수단을 따로 만나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오니까 미리 왔겠죠. 너네들 앞에서 싫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랬습니까? 하지만 몇몇 선수는 단일팀이 성사된 이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한 선수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온 건 우리다. 어떻게 정부가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단일팀을 진행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선수는 4년을 함께 해온 팀이다.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20, 30대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대요. 올림픽 출전만을 바라보고 일부 선수는 귀화까지, 외국인인데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한 2명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일 대표팀 최종 엔트리 23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선수들은 훈련에만 집중하게 하겠다 했는데 한국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팀과 한조가 되어서 경기를 해야 될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엔트리가 공식적으로 팀 엔트리가 23명, 출전 엔트리가 22명인데 북한 팀을 한 7, 8명 넣어서 한국팀 엔트리를 29명이나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조 첫 상대인 스위스, 세계 랭킹 6인데요. 정원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청춘들이요. 신분 상승이나 그야말로 흑수저에서 벗어날 어떤 공간이 다 막혀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문 정권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공약이 뭐였습니까? 왜 20, 30대가 거의 대부분이 문 정권에다가 표를 던졌냐? 적어도 이 경쟁을 이렇게 공정하게 하겠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겠다. 자, 우리 사회가 한번 보세요. 대학에 가고 지금 대학 입시 수천 가지인데 이것도 안 고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공정합니까? 눈꽃만큼도 안 공정합니다. 자, 군에 갈 때 공정합니까? 있는 집 자식 특급은 빠져버려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A급은요 다 좋은 데로 가거나 D로 빠져버려요. 한마디로 C급 D급 자식들만 군에 가고 그 중에서 최전방에서 개고생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백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실태였어요. 자, 취직을 할 때 공정합니까? 절대 안 공정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공정하지 않은 속에서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사는데 어떻게 하면 못 사는 줄 알아요?
배가 고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은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는 게 사람의 속성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게 가난합니다. 다 가난하면요. 그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배가 더 부르면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유일한 탈출을 하고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자, 문 정권이 이걸 띄울 때 초반에 지금까지 오도록 방치한 거는 띄운 거지요. 이거는 아니다. 젊은 사람 이거 위험하다.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이거 오지도 말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이걸 띄웠습니다. 문 정권 출범할 때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 높았어요. 그때 손을 대어서 정리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최근에 한두 달 안에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지고 흔드는데 그것도 무슨 제재를 가한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면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자 하키 아이스하키 팀 국가대표는 그야말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 한국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라는 게 언제 있었어요? 남자 아이스하키 팀이나 부잣집 아들들이 하는 거였지요. 자, 있지도 않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억지로 국가대표로 만들어서 그래도 올림픽에 출전은 개최국인데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국제 아이스하키 협회에서 아무리 개최국이라도 실력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나오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그야말로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이스하키에 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바닥부터 모든 일을 접어두고 다른 기회비용을 다 포기하고 와서 지금 싸워서 북한을 이기고 일본과 대등하게도 가고 이러면서 지금 출전권을 받아낸 겁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우리가 출전권을 땄단 말이에요. 개최국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지 동메달을 딸지 은메달을 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총리가 장관이 23등, 22등이니 3등이니 세계 랭킹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성이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북한에 꼬드기기 위한 미끼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희생양으로 던져줘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한 선수를 몇 명 참가시키고 엔트리를 늘리고 일정하게 경기에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게요. 정치지 이게 스포츠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공정성은 사라진 거예요. 문 정권요. 비트코인하고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요. 지금 내리막으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북한하고 무슨 회담하니 무슨 남북한 어쩌고 평화니 전쟁 반대니 하고 이렇게 쇼를 해도요. 지지율이 폭락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 비트코인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요. 한마디로 출구가 없는 청년들에게 이 정권이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이 경쟁을 공정하게 해서 정의가 넘치는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대통령 취임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부터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